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딥 다이브에 시작해볼까 합니다. 요즘 강대국들 경쟁이, 심상치 않은데, 혹시 과거 제국주의 시대처럼 다시 서로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 손에는 신제국주의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들하고 또 주요국 군대 규모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과연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먼저 옛날 제국주의 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면요. 그때는 강대국 군대랑 식민지 군대의 기술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렇죠. 기록을 보면 제국군인 한 명이 쓰러질 때 식민지 군인은 수십 명, 심지어 100명 가까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맥심 기관총 같은 거 하나가. 아, 맞아요. 그런 신무기 하나가 그냥 전세를 확 뒤집던 시대였죠. 그렇죠. 하지만 현대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첨단 무기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첨단 무기의 민주화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렴한 공격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제블린이나 NLO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또 스팅엄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과거 강대국들이 누렸던 그 일방적인 군사적 우위를 크게 약화시킨 겁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그 예시이겠네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비싼 탱크나 장갑차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고 전선은 길게 늘어져서 심지어 참호전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참호전 양상까지 보이죠.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비국가 행위자들이죠. 네, 그런 비국가 행위자들이 강대국 함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홍해에서 드론이랑 미사일로 상선들 공격하는 거 보면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쟁 자체의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어쩌면 결정적일 수도 있어요. 비용 문제요? 네, 과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어떤 군사적 목표 달성을 넘어서서 한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통제하려면 정말 막대한 돈과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나 사회적인 부담까지 다 고려하면 어쩌면 심리학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네요. 과연 현대 강대국들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 구시대적인 영토 확장을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병력 규모의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좀 놀랐어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나 세계대전 때는 수백만 단위로 병력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많이 줄었죠. 예를 들어 세계 최대 규모라는 중국 육군도 상비군이 한 100만 명, 그 정도고 미국은 50만 명이 채 안 되죠. 약 45만에서 48만 사이?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훨씬 더 적고요. 영국이 한 7만 5천? 프랑스가 11만 5천. 이 정도 병력으로 과거처럼 광대한 식민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중국이나 인도, 북한처럼 병력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여러 점령 전쟁을 수행할 여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제한적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는 어렵군요. 네. 물론 유사시에 예비군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대규모 동원은 그게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겠네요. 네. 즉 현재 군대 규모와 그 구조 자체가 과거와 같은 방식의 영토 점령이나 통치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현실적 제약 조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또 실제로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노골적인 땅 따먹기 경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적어도 과거처럼 쉽게 남의 땅을 빼앗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물론 강대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계속되겠죠. 네,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직접적인 영토 점령과 통치가 극도로 어려워진 지금, 앞으로 강대국들은 과연 어떤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행사하려 할까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기술 패권 경쟁, 아니면 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 같은 이런 방식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아, 새로운 형제의 경쟁이군요. 네,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